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증시와의 김선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새로운 한 달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2월의 첫날인데요. 그동안 1월 증시 정말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2월 증시는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까요? 사실 좀 이번 1월 증시가 상당히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맞아요. 워낙에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죠. 네. 중국 쪽이 정말 대박이었죠. 그쵸. 정말 좀 심했다 생각이 듭니다. 시작하자마자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네, 오늘 상황도 그리 썩 좋지는 않은데요. 이 네. 회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당장의 중국 증시에 회복은 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좀 살펴봤을 땐 당장의 좀 시장 상황의 흐름을 좀 돌아서기는 좀 많이 좀 힘든 분위기 보이긴 해요. 하지만 좀 상승 포인트를 타고서 좀 기다려보는 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2월 증시 조금 더 좀 나은 흐름을 보일 수 있길 기대를 해봅니다. 자, 중국에서 오늘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의 1월 제조업 PMI가 49.4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6개월째 50을 밑돌면서 경기 위축세를 보였는데요. 이 차이신 제조업 지표도 나왔죠. 1월에 차이신 제조업 PMI가 48.4로 예상치인 48.1은 소폭 상회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1월 비제조업 PMI는 53.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업 PMI가 50은 넘어섰지만 전월의 54.4에 비하면 내린 수치라고 합니다. 자, 이에 오늘 중국 증시가 좀 부진하게 출발을 한 모양인데요. 우리의 증시도 이 소식 이후에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먼저 알아볼까요? 네, 시장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요, 1915포인트 정도에서 0.19% 정도 상승 중인데요. 상승폭을 많이 좀 반납한 모습이고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682포인트, 0.03%로 겨우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보자면요. 오늘은 좀 외인들이 매수가 좀 잡힙니다. 장 초반부터 좀 이 정도 규모면 오늘 장 끝날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기간이 400억 이상, 외인이 600억 가까이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만이 1190억 원대 매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흐름은요. 개인만이 102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인은 90억, 19억씩 각각 매도 상황 보여줍니다. 네, 상해종합 증시는 어떤가요, 지금? 네, 중국 상해종합 증시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실시간보다는 좀 양호한 모습인데, 현재 실시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해종합 증시 실시간으로 2,717포인트 보여주면서요, 0.73% 정도 현재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씩 반등을 하려는 시도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좀 하락 추세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조금 밀리고 있는 상해종합지수. 그래도 우리 지수는 아직까지 하락을 보이지 않고 그래도 상승세 빨간 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금요일에 글로벌 시장이 좀 많이 잘 오른 만큼 오늘 우리 시장도 쭉쭉 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지요. 이렇게 중국 지표가 부진하면서 탄력을 못 받고 있는데 오후장에 좀 다시금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요즘에는 그 오전, 오후장의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 저도 판단하기는 힘든데, 우선 반가운 점은 그래도 외인의 매수가 이제 조금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6시까지 해서 장 마감까지 해서 살펴봤을 때 외인이 더 이상은 장외로도 매수세가 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이제 바닥을 확인할 때가 됐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1900 아래 포인트 매수 사인 자주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2000을 향해 볼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이제 새벽에 구글 실적이 나옵니다. 구글 실적이 잘 나오면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거의 비슷해진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 어찌됐든 오후장에는 오늘장 흐름은 나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유가 상황이 조금 선물 상황 밀리고 있는 모습이라 그 부분이 살짝 우려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걱정보다는 현 추세보다는 조금 더 양호하게 끝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밤 나오는 뉴욕 증시 그리고 구글 실적까지 관전 포인트로 짚어주셨네요. 자, 그래도 오늘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매수세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포인트가 이제 감산에 대한, 유가 감산에 대한 그쵸. 포인트였는데, 이제 감산 이슈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확실한 외국인의 매수 포인트는 제가 35달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브렌트유는 안착을 했는데, 네.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 WTI 같은 경우가 35달러 선까지 안착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면 되는데요. 수치상으로는 한 7, 8% 정도만 더 오르면 됩니다. 그래서 네. 충분하게 감산 이슈가 한 번 더 나오면은 바로 급등할 수 있는 포인트라 외인의 매도세도 진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달부터는 그래도 좀 괜찮은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대형주 중심으로 한 포트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유가 35달러 안착 여부 외국인 매수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증시와이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멘토님 퀴즈가 네. 준비되어 있죠. 자,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이제 조금만 고민 안 하시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헷갈릴 수가 해봅니다. 있죠. 네. 자, 요거는 이제 힌트를 안 드리고 문제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상 초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일본 중앙은행의 약자는입니다. 네, 영어입니다. 은행과 이제 일본의 영어 철자를 아신다면은 답을 쉽게 맞추시지 않을까. 1번 BOJ, 2번 JYJ, 3번 AOA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좀 약자들이 네, 나오고 있어요. 있는데요.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께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갈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 3가지 골라서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세종텔레콤입니다. 결국 선정 무산 관련주 대거 급락 중.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지금 선정되지 못하고 선정이 무산이 됐는데요. 이에 기대감을 모으고 있던 관련주 세 종목이 오늘 모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종텔레콤과 콤텍시스템이 시작하자마자 하한가에 직행을 했고요. KDC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20% 안팎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시글 분위기도 상당히 안 좋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좀 여러 이따 번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게시글 보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 다 죽는다. 아이고. 제가 경고를 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거래량도 없다. 애휴. 그리고 유증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관리는 할 겁니다. 네. 소리가 들린다. 동전 소리. 아이고, 딸랑딸랑. 어떡해요. 네. 매도 걸어놨는데 안 팔리네요. 네, 당연히 안 팔리겠죠. 네, 오늘 보니 내일도 점하네라는 좀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제사이통 관련주 멘토님께서 여러 차례 정말 조심하자. 이거 이제 선정난 네. 이후에 급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도 몇 번 강조를 드렸는데 이제는 어떡하나요? 제가 바로 이제 이 전 금요일, 시간에 네. 금요일 날 콤텍 시스템에서 되던 말던 비중은 무조건 줄이라고 제가 맞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비중을 최대한 줄이라고 무조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안 될 수도 있다. 아무도 맞아요. 아무도 안 될 수 있다까지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어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고서도 제 말씀을 안 따라하신 분들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게시글 반응보다 개인 투자도 다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게 투자를 하셨네요. 이분은 적으신 분은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네. 이거 이제 끝났고요. 이게 세 번째 도전이었나요? 그냥 그때 이슈가 나오는, 그러니까 선정 전에는 항상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슈가 나와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간 이유가, 이게 허가 적격 기준이 있는데, 이게 70점을 미달했어요. 모두 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이런 흐름이 좀 나왔고요. 네. 반사이익으로 이제 SK텔레콤과 KT LGU 플러스가 장초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도 좀 유지는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쪽으로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게 없기 때문에 그가 하락했던 포인트에서 반등을 돌아서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쪽 통신 3사들은요. 그래서 그런 그림이 있고, 흐름으로 봤을 땐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힘든데 세종텔레콤부터 좀 하나하나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콤텍 시스템 하한가고요. 점 하한가, 세종텔레콤 하한가, KDC, 서화정보통신, 기산텔레콤도 23%가 빠집니다. 간만우도 11%. 이 간만우는 해보지도 못하고 터졌어요. 네.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바로 위에 빨간색은 제가 지난 3일 전에 이제 가족분들을 추천드렸던 건데 좀 눈에 들어오네요.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입니다. 자, 어찌됐든 콤텍 시스템부터 좀 보실게요. 순서대로. 네. 자, 가격적인 측면에서 하한가의 잔량을 좀 보자면 48만 주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76만 주 상황인데요. 네. 이 콤텍 시스템 주식수가 일단 3,100만 주라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닌데 우선 매도는 사실 오늘장 좀 많이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틀 연속 하한가를 가기 상당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30%를 네.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내일 시장에는 풀리게 될 건데 많이 빠진 상태에서 풀리게 했죠. 그런데 또 거기가 바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어쩔 수 애매하네요, 없이 저는. 굉장히 좀 애매하게 된 상황이고요. 네.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는 1,800만 주가 하한가에 이제 걸려 있는데 아이고, 어마어마하네요. 상장 주식 수가 2억 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세종텔레콤의 시가총액이 3,800억인데 저기 재무제표를 좀 볼게요. 3,800억을 줄 만큼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나오는 그런 회사는 아니거든요. 매출액이 계속 줄고 있어요. 매출액 보세요. 2012년 2,300억이었고, 2013년에 1,300억이었고, 2014년에 1,100억이었고요. 올해가 좀 더 나올 수 있어서 그나마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적자 포인트가 그냥 들어오는 모습이고 매출이 계속 줍니다. 이렇게 쭉 네. 줄어들어요. 많이 줄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아요. 이걸 활력을 이쪽 자통신을 기대를 가졌는데 결국 무산돼 버리고.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구조가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좀 이슈여도 점수라도 높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그쵸. 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또 자격 미달에 대한 포인트 나와주면서 이런 잔량을 쌓아버리는. 그간 이제 거래량을 생각해서 보자면요. 그래도 1억 주씩은 나왔습니다. 1억 주 넘어가면서 상장주 대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받침이 되면서 상승을 이끈 모습이었지만은 지난 이틀 동안은 거래량 터져주면서 파란물 들어왔거든요. 네. 매도세가 많았다는 거 뒷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사람들입니다. 빠져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조심들 하셔야 되고 괜히 음모론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알 분들은 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장 끝나자마자 바로 나왔잖아요. 그쵸. 바로 나왔어요, 결과가. 맞아요. 네. 3시 30분쯤. 예, 바로 나왔습니다. 아실 분들은 다 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이고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네. 어찌됐든 희망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 없고요. 이젠 늦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현대상선입니다. 부산 신항만 매각 가능 기대감에 급등. 네, 현대상선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10% 훌쩍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정은 회장이 사제 출연을 포함해서 이 자구안을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산 신항만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급등하고 있는 현대상선 게시글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게시글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데요. 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뉴스 떴으니까 빠집시다. 네. 빠지기에는 너무 많이 빠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종가 상한가 갑니다. 속지 마세요. 음봉인데요.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야 하나, 한 번, 세 번 더 급등하는 거 아님? 네. 그냥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답변 공시 나오기 전에 잡아요. 무조건 살아납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매도할 때다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게시글 반응 자체가 대체적으로 아리송합니다. 지금 갈까 말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네. 현대상선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한 번 오르면 좀 급등이 나와요. 네. 이게 항상 그런 급등이 나오는데 한 20% 이상씩은 좀 급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한 2,200원까지 밀렸다가 올라와가지고 어느새 한 20-30%까지 오르긴 했어요. 현재 오늘까지 포함을 한다면. 네. 그런데 이게 아무리 조금 좋은 소식이 나왔다고 있긴 해도 과연 이슈가 좀 크게 되면 주가가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항상 고민은 됩니다.
우선 이슈거리는 이제 부산 신항만 매각 가는 기대감 포인트가 좀 가장 컸고, 그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안 소식인데, 자구안이 뭐 현대증권 공개 매각, 그 다음에 현직원 회장 사직 출연 벌크선 매각 및 유상증자 등 뭐 이런 소문들이 나왔어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급등하는 그런 포인트가 현재 보이고 있는데, 이거, 지금은 확실히 올라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긴 해요.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고점 포인트 라인 맞춰본다면 요 라인 잡힙니다. 가격적으로 4,000원 정도 조금 넘어가는 자리가 그나마 조금은 고점 포인트로서 조심을 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정말 크게 나와서 이게 추세를 바꿀 수 있다? 지금 이게 거의 10년째 흘러내리고 있는데 추세를 바꾸기에는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현직원 회장님이 조금 어떻게 해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현직원 회장님이 과연 현대상선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아니면은 포기를 할 것이냐. 근데 최근 들어서 이쪽 관련 지표들도 안 좋고, 사실 뭐 그렇게 실적에 대한 포인트도 썩 내키진 않는 그런 이제 업종들이기 때문에 한번 그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바닥 확인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라 급하게 이 종목을 따라가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상선 급하게 대응하지 말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 이어갈게요.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램시마 승인 기대감에 전고점 돌파 시도 중. 네, 셀트리온 대단한 종목입니다. 김선윤 멘토님의 네. 대표주이기도 하죠. 이 종목 오늘 추가로 또 오르면서 신고가 근처까지 다시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좀 개인적으로 많이 부러운데요. 네. 게시글 반응 어떤가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가족분들 중에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3만 원대 보유하고 계십니다. 부럽습니다. 네. 이게 근데 인고의 세월이죠. 이게 1년 몇 개월인가요? 네. 3개월을 버티신 거예요. 제가 계속 가져가자 버티세요. 오랫동안 버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고.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도 제가 이거 무료 방송이란다. 무료 문자 보낼 때 처음 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첫 번째 드렸던 종목도 있는데요. 그거 네. G트리비엔티 같은 경우도 2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이거는 2년 버티신 거예요. 2년. 아유, 대단하네요. 이때 진짜. 이제 시작을 해서 보이지도 않네요. 이때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간 종목인데 네. 좋은 종목은 많아요. 이제 어떤 종목을 과연 잘 매수하시느냐, 잘 따라오시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한테 뭐 종목은 많습니다. 총알만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선 셀트리온 게시글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계속 상승합니다. 갑시다.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딱 단타매물 소화하면서 우상향하는 차트네. 네, 차트는 그렇습니다. 네. 자, 급등 가네요. 오늘 점심은 소고기 먹어야지. 예, 맛있게 드시고요. 네. 아직은 매도 타이밍이 아닌 듯. 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격에 100%도 노려볼 수 있나요? 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 100%까지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좀 셀트리온 저력이 정말 대단하긴 하거든요. 어디까지 오를까요? 지금까지 100%면 이제 20만 원 넘어간다는 건데 네.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장의 모든 관심은 미국의 FDA 승인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통신 보세요. 이슈거리 나오자마자 그렇죠. 모멘텀이 됐어도 떨어질 없어지면. 판이었는데 모멘텀이 소멸이 되는 겁니다. 네. 셀트리온도 램시마 승인이 뭐 2월이나 뭐 3월, 4월 요쯤 되고 있는데 승인이 나버린다면 그때부터는 한바탕 급등이 나오겠지만 네.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분명히 빠져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목표가를 원래 10만 원이었지만 네. 아직 승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15만 원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좀 기억하시고요. 네. 많이들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얼마나 오를 것인가. 그쵸. 근데 제가 정말 셀트리온의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우선 외인들이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종목 상승을 좀 이끄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인데 과연 언제 팔아야 잘 먹고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고민 잘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슈거리는 뭐 우선 FDA가 가장 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장 기대감도 좀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사그라들 분위기는 아니고요. 셀트리온이 대표적인 국민주입니다. 아마 개인 주주들 물량이 가장 많을 거예요. 네. 가장 많이 들고 있고 장투하시고 강성 주주님들 굉장히 많으신데
꼭 방송국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 9시 방송에서도 이번 달부터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추천을 안 드린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보여드릴 만큼 다 보여드린 것 같아서 우선은 셀트리온 문제는 없습니다. 네. 홀딩하셔도 무관하겠다는 판단이고 그 모멘텀에 대해서 매도 시점을 잘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까지 종목 이야기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이어갈게요. 네,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3932님이 보내주셨네요. 게임주 다시 가나요? 제일 잘 갈 종목은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자, 게임주 같은 경우 연말부터 좀 잘 갈 거라고 맞습니다. 멘토님께서 말씀 쭉 네. 해주셨는데, 어제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뭐 25%씩 예, 급등하고 맞아요. 상당히 잘 가고 있거든요. 조금 더 갈까요? 게임주 단기 흐름은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단기 종목을 게임주 찾으시면 안 돼요. 네. 안 되고요. 좀 중기 종목으로 가셔야 됩니다. 게임주 들어가시려면. 그래서 NC소프트 보시고요. NC 꼭 보셔야 됩니다. 네. NC소프트 보시면 조금 재미있으실 거예요. NC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언 한번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이제 10만 원 간다고 1년 전에 외쳤습니다. 미친놈 소리 들었습니다. 네. 1년 전에 제가 네. 죄송합니다. 이거 욕을 하면 안 된다고. 욕은 아닌가 생각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NC는 얼마를 보냐면 또 제가 저분이 또 머리가 이상하게 되셨나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35만 원 봅니다. NC소프트요? 네, 올해 안으로 35만 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모바일 게임 이슈 맞춰서 네. 좀 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크게 조금 드실 분들 대신에 이거를 단기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짧게 보십시오. 그러면 연말까지 해서 30%는 수익이 나실 겁니다. 35만 원 정도 가면은 한 50% 되겠네요. 50% 정도 수익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충분하게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 NC소프트가 올해부터 바뀌어요, 회사가. 네. 완전 체질이 바뀌거든요. 오. 그에 따른 매출 확대 포인트를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 다음에 게임주들 가운데 좀 작은 게임주들, 뭐, 컴투스나 게임빌은 한바탕 올라가다가, 특히나 컴투스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왔어요. 네. 이건 추가 조정 나와야 될 자리라서 지금 따라 들어가시는 거 조정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네.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슈를 끌었던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급등이 나오다가 오늘 좀 쉬어갑니다. 근데 그러네요. 위메이드는 아직 좀 살아있네요. 흐름 네. 자체는. 아직은 추가 흐름 나올 수도 있는데 비중은 낮춰야 될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비중 고민해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뭐 게임주들 분위기는 대체로 좀 양호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엔게임이 좀 냄새가 나는 차트가 좀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이 정도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게임주 단기 흐름 끝났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NC소프트 지금 23만 원대인데 35만 원까지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컴투스 추가 조정 가능성 열어주셨고 이메이드는 추가 상승 가능성 있지만 비중을 좀 낮춰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 중장기로 보셨는데 그렇다면 좀 길게 어디까지 좀 보고 계시는지요? 모바일 게임이 전부 다 출시될 때까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야 되죠. 셀트리온도 네. 레미시만 나오면 끝이고요. 네. NC소프트 현재 연말까지 나온 모바일 게임이 한 4개 그 이상인데 그거 다 출시되면 또 주가가 조정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보시고 하반기까지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인즉슨 거의 매 분기마다 1개에서 2개의 모바일 게임을 네. 꺼낼 건데 그때마다 주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길게 보시고 대응을 꼭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까지도 NC소프트 관심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답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멘토님 이제 퀴즈 정답 주시죠. 자, 퀴즈 정답은 정말 사실 쉬웠습니다. 네. 2번과 3번은 남자 그룹, 여자 그룹이었고요. 1번 정답 BOJ입니다. 네, 정답 주신 분들께 김선유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생방송 증시와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